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줄문제 뽀개기를 하겠다고 여러분들하고 한 2주 전에 사전에 공지를 드렸고요. 이번에 첫 시작으로 그 타임 차트를 읽는 그 문법에 관한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5회차 정도가 타임 차트가 나오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든 그 PLC 출제 경향이 타임 차트로만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고정시키면은 그것도 좀 위험합니다. 어, 과거 시험을 한번 먼저 간단히 한번 보고요.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가장 그냥 61회부터 한번 볼게요. 61회 같은 경우에는 11회 이제 62회 이 정도는 굉장히 그 기능장 시험이 과열이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회차에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가 실기 시험을 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일차 정도 시험을 봐야 해야 5일차 정도를 소화를 해야 전체 이제 수험생들을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시험이 과열되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삼로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그 굉장히 괴롭히던 게 있고 전력전자라고 해가지고 그 교류를 220볼트를 14볼트로 직류로 그 정류해서 전하는 그 전력전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필답은 없었죠. 필답은 없었는데 그래도 시험이 만만치 않아서 다들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5일차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5일차까지 시험의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던 그 60회 같은 경우는 뭐 하루는 그 논리회로 하루는 뭐 시퀀스를 어, PLC 프로그램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타임 차트,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그 다음에 말로 설명하는 지문, 로직 회로를 뭐 이런 게 막 뒤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난이도가 아주 들쑥날쑥했거든요. 그래서 복골복으로 쉬운 게 걸린 분들은 뭐 의외로 쉬웠고 어려운 거 걸리는 경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어떤 그 문제 패턴을 이해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아마 그런 문제의 어떤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61회에서부터는 그 문제가 섞여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1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이제 시퀀스 도면을 PLC 도면으로 옮기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2일차 같은 경우는 시퀀스 일부의 시퀀스 도면 밑에 플로우 차트가 하나 섞여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논리회로 하고 그 다음에 말로 설명하는 지문 조건이 섞여서 나왔고 그 다음에 4일차 같은 경우는 타임 차트가 일부가 나왔고 5일차 같은 거는 완전히 그 논리 테이블이죠. 논리 테이블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61회차 이런 그 다양한 시험 문제였고요. 그 62회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유명한 사건인데 카톡 사건을 해가지고 삼로 스위치를 화장실에서 그 촬영을 해가지고 전송하면 누군가 그걸 답을 풀어가지고 다시 전송해주는 뭐 그런 시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일부 수험장에서는 산업인력공단 그 출제위원이나 관리하는 감독관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부정이 있어가지고 아주 국회까지 시끄러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당시 그 62회차는 하도 언론에 논란이 많이 됐던 시기라 다들 이게 보건 문제도 다들 그 시시하고 조심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62회차에 대한 그 문제는 지금 저도 복원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63회차를 보면 다시 63회차부터 이 타임 차트 형태의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왔던 게 푸시 버튼이 3개하고 셀렉트 스위치가 3개, 그 다음에 램프가 A에서 E까지 5개 램프가 나오는 이런 그 입출력 디바이스에 대한 그 리스트가 이제 거의 이제 고정이 되다시피 하던 해였고요. 그 다음에 64에 다시 이제는 64에는 그 플로 차트가 그 이제 시험 이때는 막 그 뭐죠 필답이 같이 되면서
그 플로우 차트 형태의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플로우 차트에도 이제 그 수험생들의 항의가 대단했었습니다. 특히 이 플로우 차트에 어떤 그 정확한 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그 시그널과 어떤 그 지속되는 그 신호에 대한 정확한 그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많았고 시험장마다 해석의 차이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았던 그런 해차였습니다. 근데 65에 오면서 역시 그 플로 차트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그때는 64회에서 이제 들었던 시행착오를 약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시그널의 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상승 하강 엣지를 표시해주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나 이때까지도 이제 바뀌지 않은 것은 그 입출력 디바이스의 상태는 그 숫자는 바뀌지는 않았어요. 다만 입력 그 디바이스에서 셀렉트 스위치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먼저 나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차에서는 푸시 버튼이 먼저 나오기도 하는 그 정도의 순서의 변화만 있었지 구성품의 그 개수는 변동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6회부터는 이 플로우 차트가 이제 이런 형태로 아니 타임 차트가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그 하루에 두 문제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67회도 마찬가지 두 문제가 나왔고 입력 디바이스의 순서는 바뀐 적은 있어도 디바이스의 구성은 바뀌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68회 2020년대 하반기까지도 계속 그 새로운 시도들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제의 패턴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9회 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70회 문제도 역시 최근에 치른 70회 문제도 타임 차트가 이런 형태로 두 문제가 나왔는데 70회에서는 타임 차트가 엄청 쉬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70회를 먼저 하나 그 선택을 해서 그 바닥까지 한번 뽀개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66회부터, 물론 그 전에도 타임 차트가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6회부터 지금까지 70회까지 계속 하루에 두 개의 문제를 푸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지금 바뀌지 않고 지금 다섯 회차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어떤 변화에 대한 조짐은 없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타임 차트를 어떻게 읽는 게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그 타임 차트를 보면서 이번 70회차도 느꼈겠지만은 상당 부분이 타임 차트를 잘못 해석하거나 너무 또 문제가 쉬우니까 그 간단한 지문에 그 함정이 있는 부분을 간과를 하거나 이런 실수들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영상의 주제는 어, 당분간은 그 타임 차트가 이제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될 거고 결국은 우리가 PLC를 짠다는 게 뭐 타임 차트를 이해를 못해서 PLC를 못 짠 건 결국 아니죠.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이제 타임 차트를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문제로 문제풀이를 해 간다는 그 과정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빠르고 견고하게 이제 PLC 프로그램 짜는 과정을 했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분석.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그다음에 이 문제를 냈는가를 파악하는 거고요. 절대 그 PLC 문제는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합격을 시키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함정을 파가지고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무리 쉽게 PLC의 타임 차트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긴장하고 하나하나 보는 그런 분석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습관을 먼저 들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의 키는 타임 차트를 해석하는 문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임 차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타임 차트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Y축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X축이라 본다면, 이 Y축은 우리가 주로 이제 디바이스의 순서가 나열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풋 영역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가는 출력, 아웃풋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인풋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히 셀렉트 스위치 영역, 그다음에 푸시 버튼 영역 그렇게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지만은 현재 하고요. 현재는 램프를 A, B, C, D, E까지 나오는 출력의 램프는 지금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X축을 중심으로는 이건 타임이죠. 시간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그 타임 차트 형태 보면은 이렇게 큰 한 칸을 1초 단위로 한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아마 이 한 칸이 뭐 0.5초 단위로 이렇게 어떤 한 칸 단위의 기본 단위를 반드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한 칸은 몇 초를 나타낸다는 이 부분에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평생 한 칸이 1초다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얼마든지 속이려면 속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Y축을 중심으로 이게 디바이스의 순서와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Y축에서는 디바이스가 어떤 순서로 나열이 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축의 이제 타임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항상 타임 차트는 기본적으로 출력의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출력의 상태를 체크해서, 자, 보세요. 출력의 상태를 체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출력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PLC와 PLT가, 램프가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켜진 시점에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뭔가를 이렇게 거꾸로 위에를 추적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PLC와 PLT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 B가 ON이 된 상태를 말하는구나 라고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지문을 가서 그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셀렉트 스위치 A는 오프고 셀렉트 스위치 B가 ON, 이 두 개 조건이 이 어떤 출력의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는, 분명히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이 데이터의 변곡이 발생을 했다면은 반드시 그 전에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입출력 디바이스 상태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레더 다이어그램에서도 같은 이야기예요. 반드시 어떤 이런 조건이 출력이 되려면 거기를 먼저 만족을 해야 되는 컨디션,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결과, 리저트 값이 이런, 아니면 또 반응, 리스폰스, 그런 것이 발생을 한다는 쌍을 항상 이루게 되죠. 이 부분이 어떤 액션이라면 이 부분은 리절트, 결과죠. 항상 액션과 리절트가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출력이, 이게 결과가 다음 장에서는 다시 조건이나 액션으로, 아니 조건, 여기는 이제 컨디션 C로 발생하지, 컨디션으로 발생하겠죠. 어떤 조건으로 발생해서 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결과가 다시 출력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해서 결국은 얘는 흐름이 이 흐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라면, 타임 차트는 그게 액션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레드 다이어그램의 흐름이나 이 타임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반드시 조건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 조건에 따라서 이 결과, 액션이 바뀐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면은 이제 타임 차트 흐름이 좀 보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끔가다 이제 이 액션 부분, 그러니까 이런 조건, 컨디션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이나 상태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그 부분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뭔가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런 조건이 발생하니까 아, 이런 그 램프의 점등이 시작됐다는 건 알겠어요. 이 신호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신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신호를 우리 이제 더미 시그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의미가 없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시그널을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미 어떤 신호가 시작돼서 여기서 이 정도의 사이클이 진행될 동안만큼은 다른 신호로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하는 인터락이나 아니면 더미 신호로 보는 게 의미가 맞죠.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더미라기보다는 인터락 신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일에 이제 여기에 이런 어떤 시그널 정보가 하나가 발생을 했다면 이런 것은 이제 더미라는 의미로 필요 없는 이런 의미 없는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런 신호는 무시하세요 하는 그런 표시로 해주는 신호라고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흐름이 반드시 변화를 시작하는 점이 언젠가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반복되는 행위가 시작을 했는데 이 행위의 시작이 어느 시그널을 중심으로 발생했냐를 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타임 차트를 볼 때는 한 10cm나 20cm 투명자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딱 이렇게 대보면 이 신호의 끝점, 이걸 우리가 하강 엣지라고 그러죠. 하강 엣지에서 신호가 발생했구나. 이것은 상호 인터락 신호구나. 대부분 신호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신호는 타임 차트에서 그 신호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통상 한 2번 정도를 반복을 해줍니다. 조건을 좀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신호를 끊어야 되는 신호, 이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일직선을 그어 보면 신호가 시작되자마자 여기 반응이 됐죠. 소위 말하는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신호는 상승 엣지, 신호의 상승 엣지 부분에서 신호가 발생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타임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시간에 흐르면서 이 어떤 그 패턴의 변화가 발생을 했다면 그 변화를 발생시킨 위에 있는 어떤 인풋 디바이스의 상태가 어떤 시그널을 발생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도 이게 뭔가 의심스럽다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보기에는 지문에 있습니다. 지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한 부분이 지문에 있기 때문에 하고, 그래도 이 전체적인 패턴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감독관한테 질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인데 이게 맞냐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감독관이 물론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하세요 하고 무책임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이 그 질문을 받고 한참을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시험 출제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본인도 판단이 서시면 한참 있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반드시 감독관하고 나중에 마찰을 빚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감독관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장 시험은 시험장마다 감독관하고의 그 해석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 해답을 그 점검을 해서 그 채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확한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채점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미리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보안 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왜냐면은 그 가이드라인만 정확히 알고 있어 버리면은 시험 문제를 또 얼마든지
유출이 또 되는 또 다른 그 부정 사건이 될 수 있어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이 늘 부족하고 늘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유선으로 확인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수험생들은 그 순간에 당황스러워서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제 사전에 뭐 문제 파악을 빨리빨리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그 제거를 하는 그런 연습도 평소에 좀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만은 분석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철저히 지켜서 정확히 분석하고 오해가 없도록 문제 분석이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 코딩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습관들을 꼭 길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는 그 먼저 몸풀기로 70회 문제를 한번 뽀개 볼 텐데요. 타임 차트에 대해서 한번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70의 문제 우리가 꼭 이렇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 그 전제 조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는 그 패턴 부분이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하죠. 이제 이런 조건을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다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조건 2라는 내부 메모리를 쓰는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델리게이트 변수라고 했는데요. 이 델리게이트 변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부터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